지난주 우리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4시경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68세 김모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밤새 뜨거운 여름밤을 견뎌내던 중 일어난 일이었죠. 의사는 혈관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더운 여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새 에어컨 없이 버티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축축하고 머리가 띵하고 뭔가 몸이 이상한 느낌.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여름철이 겨울만큼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김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또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폭염이 시작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잠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땀을 흘리게 되었거든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어지러운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갈증이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가운 커피나 시원한 음료수를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더운데 시원한 게 좋지 않나? 생각하면서요. 세 번째는 몸의 무력감이었습니다. 평소 산책도 잘 다니고 계단도 잘 올라다니던 분이 갑자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던 어느 새벽, 김 씨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응급실로 데려가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의사는 혈관이 거의 막힐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름이면 원래 힘든 거 아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더울 때는 늘어나고 추울 때는 줄어들죠. 그런데 요즘 같은 극심한 폭염에서는 이 혈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피도 진해지죠. 마치 국물이 졸아서 진해지는 것처럼요. 진해진 피는 혈관 속을 흐르기 어려워지고 결국 어딘가에서 막힐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사망률이 약 3%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염이 7일 이상 계속되면 사망률이 9%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더위로 인한 열사병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혈관 질환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런 질환들은 평소에는 큰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 숨어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 씨의 이야기인데요. 박 씨는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왜 하필 새벽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밤사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수분을 잃습니다. 숨을 쉴 때도, 땀을 흘릴 때도요. 특히 여름밤에는 잠자는 동안에도 상당한 양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실 수 없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가 하루 중 가장 혈액이 진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진해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진한 꿀을 가느다란 빨대로 빨아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수분 공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시원한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즉, 들어온 수분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맹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한 컵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도 변화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컨 없이는 살기 어려운 날씨죠. 하지만 실내외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찬 곳에서 갑자기 더운 곳으로 또는 그 반대로 이동하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거나 확장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마트에서 나와 뜨거운 주차장으로 나간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일은 없었지만 이런 온도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에어컨 온도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나갈 때는 잠깐 문 앞에서 몸을 적응시키고 나가세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찬물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더울 때 찬에 얼굴을 씻거나 찬 샤워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것도 혈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춰가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약만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폭염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몇 년간 심장 초음파나 혈관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금방 알아채지만 혈관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다섯 번째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입니다. 혹시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견뎌보자, 잠깐 쉬면 나아질 거야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초기 증상을 무시하다가 큰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75세 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어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질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젊을 때부터 건강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의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어 30년간 담배를 피운 분이 갑자기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폐가 바로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 쌓인 손상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거든요. 음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어서 시원한 면류나 차가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고 영양은 부족합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서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특히 좋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운데 운동까지 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니까 피하시고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저녁에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몸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다리 운동은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걸 도와주니까 꼭 해보세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고 응급약이 있다면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기본 약물은 절대 빼먹지 마시고 드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는 혈관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예요. 만약 몇 년간 이런 검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올 가을쯤에는 꼭 받아보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폭염은 단순히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혈관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온도 관리,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몸의 변화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칙들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습관, 에어컨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 정기적인 혈압 체크 등을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잠자리에 들기 전 물 한 컵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